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차량이 사고와 고장 많을까요? 많다라고 믿고 싶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 봅시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전기차는 무조건 테슬라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국산 전기차는 아니다. 자, 배터리와 관련돼서 다른 관점으로 주장을 하니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8년만 타고 버려야 한다면 그게 친환경 차가 맞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8년 타고 버려야 되는 차는 없죠. 그리고 자동차는 애초에 친환경이 아니죠. 그게 가솔린, 디젤, 전기차 뭐가 됐든 그 철덩어리가 친환경일 리가 없죠. 친환경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차를 안 타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를 찾아보죠. 이건 일단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혹은 테슬라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그 거리 대비 사고입니다. 자, 이건 사고 한 건당 주행 거리. 테슬라는 길게 자기들의 차량을 출시하고 거의 초기부터 이런 통계를 내놓습니다. 근데 최근의 정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안정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사고 한 건당 주행 거리고, 저기 가장 짙은 푸른색은 오토파일럿을 쓰고 이동하는 사람들의 주행 거리예요. 그 다음 저기 두 번째 좀 연한 파란색, 좀 짧은 저것이 이제 오토파일럿을 쓰지 않고 테슬라 차량으로 이동하는 직접 운전이겠죠. 비율이에요. 그 다음 일반적인 미국에서 전체 자동차의 이동 거리 대비 사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교가 안 되죠. 넘사벽이에요. 자, 사고 나는 정도가 주행 거리 대비로 본다면 넘사벽으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의 사고율이 낮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미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에서 많은 그 실험들이 나오고 있죠. 국내에서도 이제 소수의 자동차 유튜버들이 직접 테스트를 하고 있죠. 정지된 물체나 사람이나 뭔가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반자율 주행 기술. 사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반자율 주행을 적극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그 반자율 주행이 위급한 상황에서 물체가 나온다든지 정지되어 있다든지, 자,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실험들이 많은 나라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과도기에 이게 과연 안전한 게 맞나, 믿어도 되나. 근데 국내에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실험에서 가장 물체 인식, 정지 물체 인식,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 인식, 뭔가 인식에서 대응을 가장 잘하는 게 테슬라인 건 이미 수많은 실험에서 증명이 됐죠. 그런 거 이제 다 올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프리미엄 독일 브랜드는 말할 것도 없고 국산 자동차도 말할 것도 없고 걔들이 쓰는 기반이 다 비슷해요. 굉장히 허접하죠. 반면에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그런 반자율 주행에서 안정성이 높다라는 건 다들 확인하셨잖아요. 그걸 굳이 테슬라를 타지 않는 사람도, 일반적인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은 실험들 자료를 다 보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테슬라가 가장 뛰어나니까 불편해서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걸고 이동하는 그 정도 안정성은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실제 그냥 자가 운전에서도 테슬라는 굉장히 뛰어나고, 미국의 일반적인 운전자의 사고 정도와 비교하면 넘사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년 2분기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토파일럿, FSD 아닙니다. 오토파일럿 기술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주행한 그 969만 킬로미터당 한 건 정도의 사고가 보고가 됩니다. 반면에 오토파일럿을 사용하지 않은 테슬라 운전자는 약 147만 킬로. 그 다음 미국에서 일반적인 운전자의 주행거리 대비로 본다면 112만 킬로마다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거의 오토파일럿을 쓰고 이동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 7분의 1, 8분의 1, 그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긴 거리를 이동한다라는 것이겠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신문 광고 같은 것도 없고 뉴스 미디어 매체에 대부분 광고가 없죠. 최근에 이제 유튜브 같은데 엑스닷컴 같은데 소수가 있고 대부분은 광고를 안 달아주니까 눈치 안 보고 그냥 그 소수의 사고를 굉장히 자극적으로 포장해서 막 무서운 것처럼,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언론들은 보도하는 게 재밌는 거죠. 네. 하지만
실제 사고는 광고를 엄청나게 때려붓고 있는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의 자동차가 훨씬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좀 더 다른 관점입니다. 자, 독일입니다. ADAC가 독일의 자동차 협회 연맹입니다. 굉장히 신뢰할 만하겠죠. 독삼사를 비롯해서 가장 유럽의 대표적인 자동차 연맹. 자, 여기에서 매년 평가를 내놓습니다. 자, 뭐냐? 고장 통계. 약 20개 정도의 자동차 브랜드 총 159개 차종이 평가됐다. 자, 2024년 동안 발생한 모든 고장 사례 중, 자, 최근에 2년 사이, 이후부터 9년 사이, 그러니까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등록된 자동차들이 고장 신고된 건수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놓은 거예요. 심지어 그것도 그 표본이 적으면 오히려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적은 표본들은 배제하고 많이 팔린 차들 기반으로 보시면 통계적으로 활용하려면 해당 모델 시리즈가 2년 동안 최소 7,000대 이상이 등록된 자동차를 바탕으로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소 5,000대 이상 등록한 모든 차량 연식이 표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등록 대수가 적은 모델들은 고장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 연료 탱크 부족이나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한 문제도 다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동차 자체의 문제로 인한 사고인데 그게 표본값이 많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년 통계를 냅니다. 그 통계의 가장 최근치, 그러니까 최근에 한 1년, 2년 사이에 출고된 건 신뢰성에서는 배제를 하는 거죠. 그 사이에 문제가 많다는 건 말도 안 되니까. 그래서 한 3년차 이상부터 고장 통계를 낸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독일의 자동차 연맹에서 많은 데이터를 표본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높죠. 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시면 1000대당 고장 횟수 기준이에요. 1000대당 고장 횟수 기준인데 녹색으로 갈수록 매우 낮은, 그러니까 고장이 적은 것이고 붉은색으로 갈수록 고장이 매우 많은 차량입니다. 당연히 붉은색으로 가는 차는 안 사야 되겠죠. 녹색으로 가는 차는 사야 되고. 자, 가까운 시점에 2022년에 정렬을 사고가 고장이 적은, 고장 신고 적은 순서대로 정렬한 겁니다. 자, 위에 거는 통계가 안 잡혀 있는 거고 단종이나 뭐 표본이 너무 적은 것이고, 통계가 잡히는 건수부터 시작해서 아우디 A4, 그 다음 테슬라 모델 3, 아우디 Q4 e-tron, 아우디 Q5, 그 다음 테슬라 모델 Y, 폭스바겐 ID4. 자, 이걸 보면 확실하게 전기차가 고장률이 낮다라는 걸 첫 번째 알 수 있고, 아우디 의외로 국내와 다르게, 국내 인식에서는 아우디가 어떤 게 있지만 독일에서 통계상으로는 아우디가 굉장히 신뢰성이 높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우리가 가까운 시점 2022년 통계로 뭘 알 수 있죠? 테슬라 모델 3와 테슬라 모델 Y는 굉장히 고장률이 적게 접수된 차량입니다. 이걸 부정하진 않겠죠, 설마. 자, 그러면 중간 정도로 쭉 내려옵니다. 자, 지금 0점대, 테슬라 모델 3가 0.5, 테슬라 모델 Y가 0.9예요. 1000대당 고장 건수 접수가 0.5건, 0.9건이에요. 그리고 독삼사 브랜드 중에서도 소수의 상위 차량들과 비슷한 급입니다. 굉장히 고장이 적은 거죠. 그러면 중간 정도로 쭉 내려옵니다. 1대 BMW 3, X3 1.3, BMW 4 1.4, 그 다음 벤츠 GLB 1.4, 그 다음 아우디 A5 1.5, 벤츠 GLC 1.5, 폭스바겐 파사트 2, 그 다음 볼보 XC60 2.9, 벤츠 C클래스 3.7. 자, 독삼사 브랜드도 웬만큼 수치가 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놀라운 부분, 고장이 많은 통계로 다시 역순으로 정렬을 해보죠. 2022년 기준 어떻죠? 가장 상단에 말도 안 되는 표본값이 있는 차가 있습니다. 22.4. 놀랍게도 그 차는 21년 기준으로 18.3 잡힙니다. 그 밑에 도요타 라브4가 있고, 의외로 이제 일본 차들은 유럽으로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그 가장 상위에 있는 특정 차를 제외하면 웬만큼의 독삼사 혹은 독삼사 그룹 안에 있는 자동차들의, 죄송합니다, 독삼사 그룹 안에 있는 차들의 고장률은 생각보다 낮다.
그리고 전기차들은 굉장히 낮고 그 중에서도 테슬라는 압도적으로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아까 테슬라가 얼마였죠? 모델 3가 0.5, 모델 Y가 0.9입니다. 1000건당. 근데 저기 위에 있는 이렇게 제가 흐려놓게 해놨어요. 그 차는 1000건당 22건. 21년도 1000건당 21년식이죠. 21년이 아니고 1000건당 18건이에요. 그러니까 2024년에 고장 통계에서 이 차량의 2022년식이 무려 22건 1000건당 고장이 접수된 수치고 21년에는 1000건당 18건의 고장이 접수된 수준으로 굉장히 고장이 높은 붉은색으로 아예 표시해놓고 이거 사지 말라라는 거예요. 테슬라 어떻습니까? 모델 3 어때요? 0.5, 22년식이 0.5, 21년식이 1.0, 20년식이 2.9, 2019년이 4.4. 사실 좀 높긴 하죠. 초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두 자리로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고장률이 높은 이 차가 아예 그냥 부적당한, 이건 그냥 사면 안 되는 차예요. 근데 22년식이 1000건당 고장이 22건, 21년식이 18건. 반면에 테슬라 모델 3는 1000건당 0.5, 1, 2.9, 4.4. 즉 최근 연식으로 올수록 테슬라 모델 3의 고장은 극단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모델 Y는 출시하자마자 바로 2022년식이 통계 잡히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냥 0.9밖에 안 돼요. 테슬라의 이 고장 통계를 믿지 않으실 거예요. 네, 이게 독일 자동차 연맹에서 통계를 내놓은 건데 심지어 그게 표본이 좀 많은 일정 이상 수천 건 이상이 잡힐 때만 통계를 내는 건데 이걸 믿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일 위에 저 흐리게 한 자동차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전기차입니다.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국산 어느 전기차예요. 자, 제가 뭐라고 표시하진 않았습니다. 왜? 뭐 고소를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저런 독일의 자동차 연맹에서 내놓은 통계도 마음에 안 들면 고소하겠죠. 입을 막고 싶겠죠. 그래서 제가 저걸 허리게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ADAC 2025 자동차 사고 통계, 고장 통계라고 해서 영어로 그냥 검색하시면 바로 구글의 상단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PDF 파일에서 쭉 읽을 수 있습니다. 봐보세요. 봐보시라니까요. 저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고장률을 독일에서 보이고 있는 차가 바로 국산 전기차예요. 반면에 테슬라 모델 3, 모델 Y는 어떻죠? 자, 독일 통계, 그 프리미엄 독일 자동차 그 속에서도 최상단에 있어요. 그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보다 그 밑에 있는 차들이 뭐 BMW, 아우디, 벤츠 같은 것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가장 최상단에 있습니다. 자, 이 통계가 믿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 흐린 눈하고 테슬라는 고장이 많아, 뭐가 많아. 다만 초기에 테슬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뭐 이를테면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어퍼함 문제 있습니다. 시간 좀 지나면 잡소리가 좀 심해져요. 그래서 혹시나 초기형 혹은 이제 한 3, 4년 이전 테슬라 모델 3 타시는 분들은 어퍼함 꼭 잘 확인하시고 잡소리 좀 나면 삐그덕 소리 좀 나면 적극적으로 수리를 해서 교체를 하십시오. 보증기간 내에서는 일정 이상 확인이 되면 무료로 교체를 당연히 해주니까 그건 이미 이제 자기들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건 대응하시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 또 그 독일의 정비 업계에서 통계를 낼 때 테슬라가 그 문제가 많다라고 잡힌 게 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어퍼함 문제. 근데 그건 초기 문제들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주행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자, 지금 이 통계는 뭐냐면 독일의 자동차 연맹에서 자동차가 아예 고장으로 서버리거나 문제가 발생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 통계를 모집해서 통계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운행하지 못하는 그 비율에서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는 독일의 독삼사 프리미엄 브랜드보다 더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부정할 거예요? 다만 그 문제, 어퍼함 문제, 그건 체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뭘 지적받았냐면 브레이크의 녹. 근데 그게 일반적인 정비 업계에서는 통계를 이렇게 낸 거예요. 자, 브레이크에 녹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특정한 브레이크에 그 패드에 그 디스크에 녹이 많다라는 그 얘기겠죠.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녹이 많다. 자, 그 얘기가 뭐냐?
테슬라는 적극적으로 브레이크를 안 씁니다. 아주 그 어떤 전기차보다 초기 모델들은 회생 제동을 적극적으로 써버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할배 운전하면서 원페달로 운전하는 그들의 자동차에는 아예 브레이크 패드를 너무 적게 쓰는 거죠. 그리고 그게 습한 지역에서는 검사받으러 가는데 디스크에 녹이 너무 빨리 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정비 과정에서 이게 지금 녹이 너무 많다. 그러면 지금 이건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통계를 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전통적인 정비사들이 착각을 한 거죠. 테슬라라는 전기차의 특성을, 그러니까 전기차의 특성을 모른 거죠. 회생 제동으로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고 상대적으로 습한 그 지역에서 일정 이상 브레이크를 적게 쓴 상태에서 정비받으러 이제 가니까 디스크에 녹이 많네. 이거 지금 브레이크 작동하지 않고 있어. 착각하고 그걸 다 고장으로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가 이상하게 잡힌 다른 통계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고 그다음 초기의 업함은 문제가 맞았다라는 것이고 그건 다 대응을 해주니까 적어도 가다가 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테슬라는 굉장히 안전한 차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지 말아야 되는 건 저 위에 제가 흐리게 해놓은 국산 전기차예요. 저 국산 전기차 지금도 국내에서 열심히 팔고 있는 국산 전기차예요. 놀랍게도 저걸 사는 소비자가 많아요. 저렇게 고장이 많은데도 사는 소비자가 많다니까요. 제 돈 다 주고 테슬라 모델 3보다 더 비싸게 사는 소비자가 국내에 많아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이런 걸 보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자국민에게 저런 차를, 저런 수준의 차를 저렇게 비싸게 파는 걸 보면서 화가 나죠. 소비자로서. 테슬라를 단순히 그냥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소비자가 저렇게 멍청한 소비를 해야 되죠? 얘기를 해봐요. 왜 저렇게 멍청한 차를, 고장이 많은 국산 자동차를 테슬라보다 더 비싸게 사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테슬라를 옹호하고 테슬라를 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슬라 빨아서가 아니고 적어도 얘는 적어도 가다가 서서 고장나는 확률은 지금 퍼센티지가 얼마입니까? 1000건당 22건이에요. 테슬라 모델 3 1000건당 0.5건이에요. 계산해보세요. 이게 몇 퍼센트인지. 그래서 테슬라 모델 3가 고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슬프죠. 진실과 마주하지 않는 거예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유럽, 미국,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가장 치열한 시장에서 가장 많은 통계가 나오는 게 지금 테슬라예요. 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팔았거든. 그러니까 통계가 엄청 많아요. 그렇게 통계가 많고 고장률이 낮고 사고율도 낮고 오토파일럿은 신뢰성은 높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죠. 국뽕에 빠져가지고 심지어 저렇게 고장률이 높은 그 국산 전기차를 지금도 사주고 있는 거예요. 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테슬라 쓰레기야, 고장 많아 라고 하면서 그 고장이 무려 수십 배가 넘는 저 국산 전기차를 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동차 유튜버들이에요. 머리 빳빳하게 들고 유튜브 찍으면서 테슬라 고장 많아요. 국산차 사야죠. 국산차가 얼마나 좋은데요. 막 그러는 거 보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야, 첫 단계 국내에서는 자동차 유튜브하고 전문가랍시고 얘기를 하는구나. 불편할 거예요. 이렇게 진실을 마주하는 게.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도 이걸 알고 가장 안전한 차, 소중한 내 가족, 소중한 내 부모, 내 아이들은 어떤 차를 타야 돼요? 고장이 적은 차를 타야 되죠. 1000대당 고장이 0.5건 나는 차에 우리 아이를 태울 거예요. 1000대당 무려 22건이나 고장이 나는 차에 우리 아이를 태울 거예요. 당연히 미국, 유럽, 호주, 중국 각 대륙별로 해서 충돌 테스트 수도 없이 많이 하죠. 테슬라를 얼마나 견제하고 싶겠습니까? 광고도 안 해요. 돈도 안 돼. 까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유럽, 중국 자동차 충돌 테스트 온갖 테스트를 해도 가장 안전한 차, 최상위에 항상 측정 결과를 받는 게 테슬라 모델 Y, 테슬라 모델 3 같은 테슬라 차량들이죠. 비교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충돌 테스트에서
안정성이 높은 걸로 이미 통계가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끝도 없이 그거 컨텐츠로 다룰 거예요. 사고가 적어, 오토파일럿으로 긴 거리를 주행하는데 사고율도 적어, 안전충돌 테스트에서 가장 안전한 차로 항상 꼽혀. 당연히 내 소중한 가족, 그리고 우리도 소중하잖아요. 운전자. 당연히 우리들이 테슬라를 타는 건 안전하고 싶고 사고에서 피하고 싶고 고장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예요. 반대로 1000건당 무려 22건이라는 말도 안 되게 고장률이 높은 저런 차를 사는 건 내 가족이 소중하지 않고 가다가 고장이 났으면 좋겠고 사고로 많이 다쳤으면 좋겠고 운전자인 나도 고장이나 사고를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테슬라를 구입하고 타는 건 내 가족이 소중하고 내 아이가 소중하고 사고나 고장을 최대한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의 가장 합리적인 소비입니다. 반대로 국산의 어느 전기차, 저 독일에서 팔리고 있는 가장 심각한 차를 사는 건 내 가족이나 내 아이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나는 경험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니,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통계를, 아니 이게 불편하시면 여러분들이 저 ADAC, 독일의 자동차 협회, 독일의 자동차 연맹, 자 유럽 최대 자동차 연맹이에요. 회원수가 1,500만 명이고 얘들을 고소하세요. 고소해서 니들 왜 이렇게 우리를 모함하냐? 테슬라 그거 쓰레기인데, 테슬라 그거 8년만 돼도 못하는 차인데 쓰레기인데,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고소하세요.